그런 개벽의 세 가지 주제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명 개벽에 대해서 오늘의 현대 문명에 대한 이 지구촌 정말로 아주 좀 성숙한 이런 석학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들어볼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모리스 버만이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리스 버만,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 미국은 기업 문명으로 출발하여 부의 축적이 목표가 돼버린 탐욕 자본주의로 전락하였다. 미국 자본주의의 부정이득 추구 문화가 커다란 빈부격차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국 사회 시스템의 전체적인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존 캐스티, 엑스 이벤트. 현대 문명은 수많은 시스템이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잡계 시스템이다. 그리하여 한 시스템이 재채기를 하면 다른 시스템은 폐렴에 걸릴 수 있다. 우발적인 작은 사건 하나에도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놓인다. 세계 대공황.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붕괴는 결코 세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 붕괴 이후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월등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고 세계는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개벽은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첨단 현대 문명의 현주소, 근본 문제와 새로운 가능성, 또 자연 질서의 신비로운 큰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 중심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동시적인 성찰이 필요한데요. 지금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도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문명의 희망과 또 그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사업 문명, 기업가 문명, 비즈니스 시빌라이제이션으로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거, 이것이 너무 경쟁이 돼가지고 없는 사람들도 이 자본주의의 병폐, 무엇보다도 이제 이 가족 가치가 소홀히 되고 무너지는 문제에 대해서 알면서도 우선은 편하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쫓아가야 되니까 수많은 지성인들이 그걸 시정하고자 했으나 다 실패했다 이거예요. 정치인도 백악관도 월가를 갖다가 우선은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이게 전 지구촌이 자본주의 사회 질서의 이제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미국의 한 유명한 전문가가 뭘 얘기했냐? 인류는 처음에 동굴에서 둥지 문화,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를 주워 먹으면서 둥그렇게 앉아서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의 조직과 공동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협력하는 걸 배웠다 이거야. 그것이 오늘의 인류 문명을 일으켰다. 벌 같은 것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데, 벌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병들으면 나가서 죽는다 이거예요. 아니면 동료들이 다 그냥 뜯어먹어서 해체시키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 오늘의 자본주의의 이기적인,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욕망적 존재다, 이걸 본능으로 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자본주의인데 이게 지금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설정이 잘못됐다. 인간의 두뇌는 이렇게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남을 행복하게 도와주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그 삶으로 뇌가 이렇게 진화가 되어 왔는데 과학의 법칙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그 시스템을 못 짜고 있어요. 이것은 우주관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건 인간 문명의 틀이 우주 질서, 자연의 질서가 바뀌는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주 질서의 전환을 알아야 새로운 문명판을 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동학에서 선언된 다시 개벽인데, 우리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영성 문화, 한국의 자생 종교를 우습게 하는 그런 나쁜 타성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너희들 조선의 민중은 본래 종자가 어리숙하다, 남과 북이 전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로 시작됐다, 노예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노예의 역사라는 거야. 너희들 것은 문화 가치가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거야.
그래서 민족 종교 해체령을 내렸어요. 그 악습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혈맥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파괴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것을 되찾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위대한 9,000년 역사관과 이 속에 담겨있는 영성문화의 그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진리의 훈백을 다시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개벽에 대한 것을 보면은 이 천지의 질서에 근본을 둔 것이 바로 인간의 탄생과 이 문명의 발전 과정. 따라서 자연개벽이 바로 문명개벽의 근본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서양의 영능력자들, 성자들 말씀 한번 일부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Book of Hopi. 북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호피족. 지구의 회전이 뒤흔들려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다가올 미래의 5번째 새 세상을 향한 출발은 이미 시작됐다. 새 세상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나라, 소수 인종 중에 겸손한 민족에 의해 건설될 것이다. 그리스 천문학자 헤라클레이데스, 홍수와 불에 의해 1800년마다 개벽이 찾아든다. 20세기 위대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 극이 이동합니다. 극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깁니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과학자 임마누엘 벨리콥스키. 지구는 과거의 중심부의 이동을 포함한 지축의 이동과 지각의 변동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다. 제가 호피족 이야기를 즐겨서 얘기하는데요. 미국 인디언 문화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호피족. 호피족들이 지금 인류는 5번째 큰 변혁의 시간대로 들어서고 있다. 호피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잘된 책도 있는데 신화의 아버지 조셉 캠벨이 쓴 그 큰 화보집을 보면은 이 호피족들은 결혼식을 9월 달에 해요. 왜 이 9월 달 september에 결혼식을 꼭 할까? 이렇게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그런 개벽에 대한 그 소중한 진리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LA에서 만났던 그 호피족의 전통을 아주 제대로 알고 있는 한 형제를 이제 만났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영적으로 뛰어난 분인데 죽기 전에 유언이 뭐냐? 일반적인 호피족의 예언이야. 앞으로 새 세상이 올 때 동방의 형제들, 이 이스턴 브라더, 동방 형제들이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그때 정확하게 물은 것은 그럼 그 사람들 어디냐? 바로 여기 있다 이거요. 우리 한국인이 동방의 형제들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리스의 천문학자가 1800년마다 거대한 자연의 변화, 물과 홍수, 수화의 변화인데 물과 물이 큰 변화가 이렇게 온다. 에드가 케이시는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뭐 한 권 정도씩은 책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잠자는 예언자, 보호신이 천상에서 앞으로 오는 미래를 얘기해 주는데 앞으로 일본은 반드시 물속으로 빠진다. 이런 놀라운 예언도 했단 말이야. 일본 대륙이 이렇게 바닷속에 침몰한다는 이런 얘기들. 지금 이 미국의 이 과학자 에마누엘 벨리코프스키가 이 지축의 이동과 지각 변동이 있다. 이 하늘과 땅의 그 거대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 대세, 그 현상적인 기본은 아는데 이것이 어떤 변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 상학원 완결본으로 이제 개벽 실제 상황을 정리를 오래전에 했는데요. 이 문제는 이 우주관의 문제, 깨달음의 궁극의 과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영적으로 감성적인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앞으로 이 통일의 대세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그 미래, 역사의 과제들, 이런 것은 오직 이 개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문명과 자연 개벽을 성취하는 그 주인이 바로 인간인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천지의 아들과 딸로서 이 개벽의 모든 꿈을 성취하는 주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미난 그 이야기 논리를 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롤프 이엔센, 드림 소사이어티. 이제 인류는 꿈과 감성을 파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펼쳐진다. 왜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못 찾으면 인간의 존재 의미가 없다. 나는 누구인가 시장과 평안과 신념을 위한 시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찾아내야 된다. 이 양반이 이제 재밌는 수로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 이 문화 시장을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시장이다. 또 평안과 신념을 찾는 시장이다 이거예요. 내가 좀 더 밝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불안한 오늘의 인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신념과 또 밝은 미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찾는데, 이 양반은 이제 과거에서, 과거라는 것, 인류의 과거는 바로 그 황금, 광산과 같다는 거야. 얼마든지 무한히 캐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토마스 베리 얘기처럼 이것은 다 옛 이야기, 낡은 이야기다 이거예요. 생명력이 떨어졌어. 이제는 진정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새 이야기, 새 이야기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천지 우주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바로 그 유일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우주의 꿈이다, 희망이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인생은 아름답다. 모든 인생은 위대하다. 아무리 그 고난심에도 우리에게는 꼭 살아야 되는 삶의 명분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개벽 우주론의, 지금은 여름에서 이 가을 우주로 들어서고 있는 우주 질서 전환의 이 개벽기다. 이제는 이 우주의 변화의 실체에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물질적으로 빈곤해도, 배운 것이 적어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희망의 존재로 살 수 있는 진리의 명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현대 문명, 이 문명이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 일월의 질서는 어떤 이법에 의해서 전환을 하냐, 그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 72억 이 소중한 지구촌 형제들, 그것은 언제나 자연과 인간과 문명 삼위일체가 되어서 새 질서를 맞이하는 올바른 개벽관, 3대 개벽을 늘 조화롭게 일체의 경계에서 보는 개벽관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서 세계 4대 종교 성자들도 결론 한마디씩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불교에서는 앞으로 새 부처님이 오신다, 미륵불이 오신다는 거야. 서 있는 부처님, 과거불 석가모니 부처님은 선정을 하고 계신 앉아있는 모습인데, 미륵불은 언제나 서 있는 부처, 희망의 부처, 미래에 오시는 구원의 부처. 도교에서는 바로 이 우주의 중심안을 대라천에 계시는 옥황상제님,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오신다. 육아에서 이 상제님은 동북방, 팔괘로 관방이라고 그러는데 간에서 오신다. 기독교는 계시록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바로 이 성부님, 백보좌 이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선천 동서 성자들의 가르침의 최종 결론을 선언한 분이 바로 이 땅에서 순도하신 동학의 최순 대신사인 것입니다. 자,